살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연들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이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무심한 듯 던지는 말 한마디, 혹은 의도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우리 내면에 박혀들어 치유하기 어려운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처를 감내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넘어 상처 주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며 그들의 무례함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대처법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자기 성장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다양한 유형과 그들의 특징을 면밀히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감정적인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 부분을 악의적으로 들춰내 공격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왜곡된 우월감이나 통제력을 확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이 미칠 파장을 예측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힙니다. 그들의 언어는 정교하게 계산된 칼날과 같아서 듣는 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습관적으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는 악의가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타인에게 슬픔, 분노,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안겨줍니다. 그들의 언어 습관은 마치 통제불능의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날뛰며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단순한 무례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존중이 결여되어 있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말을 내뱉습니다. 비록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무례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으며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도 희미합니다. 이러한 유형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함을 애써 숨기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괜찮은 척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상대방에게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쾌함을 즉시, 그리고 어떠한 모호함 없이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이 당신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혹은 저는 당신의 그런 표현 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당신의 존엄성과 개인적인 경계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발언하지 말라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침묵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암묵적인 동의나 당신의 약함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목소리를 내어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와 존중받을 권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단호함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인지시키고 앞으로의 관계에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어 기제가 됩니다. 당신의 단호함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상대방의 무례함을 제어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처법은 거리두기입니다. 상처를 지속적으로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고장 난 기계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계속해서 묶여 있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귀한 감정,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일입니다.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 거리를 전략적으로 두는 것이 당신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과의 연락 빈도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만남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 횟수를 최소화하십시오. 또한 대화 주제를 상대방이 당신에게 공격을 가할 수 없는 중립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로 한정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때로는 복잡하고 스트레스 가득한 관계에 의도적인 쉼표를 찍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해방감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당신의 일상생활과 정신, 건강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더 큰 용기를 내어 관계 자체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와 안녕은 그 어떤 종류의 관계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거리두기는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처법은 내면 강화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내면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며 당신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비판이나 폄하하는 말들이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해보거나 당신이 가진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고 과거의 당신이 성취했던 작지만 소중한 성공들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인정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십시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당신의 자존감이 견고하게 단단해지면 외부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비난의 말들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고 그저 표면에서 부딪혀 튕겨나갈 것입니다. 마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견고한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은 당신을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치 갑자기 날아온 공에 맞아서 몸이 아픈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당신의 속마음과 당신이 느낀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해 줄 사람과의 정서적인 나눔은 당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데 헤아릴 수 없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당신이 느낀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할 용기가 생긴다면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라고 솔직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가진 용기와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정 표현은 당신의 심리적 건강을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5번째 대처법은 무시와 반응 최소화입니다. 모든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고 논쟁하려 드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만 불필요하게 소모시킬 뿐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격앙된 반응을 즐기거나 그 반응을 통해 당신을 정서적으로 통제하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활한 의도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과감하게 피하고 상대방의 말에 시큰둥하거나 무덤덤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귀하고 소중한 에너지를 상처 주는 사람들과의 씨름에 낭비하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가치 있는 시간과 소중한 감정을 그들의 무례하고 하찮은 행동에 쏟아붓지 마세요. 상대방의 도발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내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매우 강력하고 압도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에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자극할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무시와 반응 최소화는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6번째로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유형의 말에 가장 크게 상처받고 어떤 종류의 비난에 유독 취약한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약점이나 과거의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의식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상처 주는 말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보완하여 적의 공격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전략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약점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약점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더욱 강인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욱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복잡하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당신이 받은 상처를 전문적으로 치유하고 건강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의 복잡한 감정 상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당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이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과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서적 고통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은 전문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용기 있고 현명한 선택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대처법들의 근본적인 핵심은
결국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억지로 맞춰주려 애쓰거나 그들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쏟아붓는 귀한 에너지를 아껴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건설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바꾸려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삶과 감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감정 반응과 대처 방식은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통쾌한 복수는 바로 당신이 잘 사는 모습을 조용하면서도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이나 무례함에 일희일비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을 굳건한 태도로 묵묵히 살아가며 당신만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다시는 당신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변화와 내면의 성장은 그 어떤 비난이나 불평불만보다도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그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부정적인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당신 자신의 찬란한 빛을 발하며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굳건히 믿고 당신의 고유한 가치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며 조용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으로 당신만의 행복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